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발표 3부 사회를 맡은 사학과 양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나 2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학술회의 방식이고,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 가야 되고,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대세가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익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바로 이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제주 4.3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 밀항과 월경을 둘러싼 단절과 배제라는 주제로 일본의 니츠메츠판 대학교 문경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흥미로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경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여러분과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만 지금 일본 상황이 이번 주는 아마 2만 명 확진자가 2만 명 넘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것도 좀 두려운 그런 형편이라서 이렇게 화면으로서 뵙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할 문제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4.3 당시의 제주인들의 일본 해밀항의 규모와 실태에 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통 제주 진산 보고서에서도 이 밀항에 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4.3 당시는 특히 48년 4.3이 터진 그 해입니다만 일본에는 건너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자료가 나왔거든요. 1948년 9년에 일본에 건너갔다는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밀항, 그 당시는 밀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밀항의 규모와 실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게 밀항한 제주인들을 수용한 제일 제주인 커뮤니티의 특징이라 할까, 삶의 형식에 관해서 도쿄의 미카와시마라는 그 제주인들이 사는 집고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의 생활상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의 제주인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와의 관계, 그래서 나아가서는 4.3 투표를 이후에 문제 해결의 논리나 방향에 관해서도 그런 제주인 커뮤니티의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15 직후에 이건 제주인만이 아니고 한국인 전반이 어떻게 밀항이라 할까, 월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해방되면서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환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을 점령한 GHQ라고 한마디로 하겠습니다만 GHQ가 그런 밀항 재입국을 막았거든요. 막아서 금지를 해서 제주인들의 일본행에 관해서는 밀항이랑 그런 형태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지금 2000년대 이후입니다만 대충 발굴된 자료에 위고해서 밀항의 규모에 관해서 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위에 표에 모리다라고 있습니다만, 모리다의 자료는 이건 그 일본 출입국 한국에서 정리를 한 그런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G2, CISPSD는 그 GHQ가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충 비슷한 흐름이 보실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1947년에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이 발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석이 심해져서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는 다시 늘어나고 49년에는 다시 늘어나고 합계로 거기 보시는 대로 4만 명 도주하는 사람, 그 도주라는 것은 검거된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이만큼 사람들이 도주를 했다 하는 그런 증거에 따라서 정리를 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주자가 한 10,000명 이런 숫자인데 이런 공식 자료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그 당시 행정에 관여를 한 그 관료들이 여러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증언에 의하면 이 숫자는 한 그 실제 밀환자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많이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서 소개를 해뒀습니다만 5만 명 안팎이 이건 46년부터 51년 일본이 점령하에 있었던 점령기에 5만 명 가량이 아마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있고 대충 2배나 3배라는 숫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공식 자료하고 그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그 관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충 4만 명부터 8만 명, 이게 너무 숫자 범위가 넓어서 죄송한데 그런 정도의 한국 사람이 제주에 건너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그 지금 그 한국인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주인의 특정에서 얼마만큼의 제주인들이 일본에 왔는지에 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단편적이고. 근데 일부 그 2000년대에 발굴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47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고, 이것은 제주에서 출항한 그 월경자들을 검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박이 15초, 그 387명이 제보되고 송환됐다.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제주 사람들의 일본에 월경할 때는 제주함보다도 부산 연도입니다. 그 당시는 마키노시마라고 했는데 연도에서 출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도저히 이 숫자로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제주인들을 월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9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도 있거든요. 이건 그 한국 전반의 밀환자들 속에 제주인들의 비율을 볼 때 이 자료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보다시피 64%가 그 제주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새로 찾은 자료인데 세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GHQ 스태프 리포트 하는 그런 자료인데 이것은 1948년 4.3 직후죠. 4.3이 터진 무제한 봉기가 있었던 직후에 5월부터 9월에 불법 입국 사안에 규슈 군정부를 통해서 제8군이라는 것은 점령군이 주된 부대가 되거든요. 제8군 사령관에 보고된 약 300건 한 800페이지에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그 제주에서 간 사람이 대충 그 기존 자료를 보면 그 한국 사람 전체 절반이 제주인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사삼치크라기도 해서
제주 사람 비율이 그 15% 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경상도나 전라도 육지에서 밀항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주인들의 밀항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서 나온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7월하고 8월에 많은 제주인들이 그 일본에 월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료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공고된 그런 사례인데 9,000명 사람들이 주된 그 제주인 되겠습니다. 승객하고 승무원 합쳐서 80명, 운임이 3,500엔부터 1,300엔 일본 돈이거든요. 그때 대충 자료를 보니까 3,000엔부터 1만 원이 그 주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례는 초청을 출발해서 폭풍 때문에 며칠간 해상에서 헤매다가 그 가고시마 아크네형 인근에 표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70명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래서 남녀별이 있고 그래서 국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같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적이 되겠습니다. 그쪽 어디 절실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하면 보면 조텐디라는 것은 조천명의 한자를 일본음으로 읽은 그런 음을 그 노마자로 표기를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텐디, 조텐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슈도, 일본식으로 살슈도라고 적혀 있거든요. 조천명 사람 많고 일부 여기 살슈유라는 것은 제주읍이 되겠습니다. 제주읍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 폭풍 때문에 표류를 해서 그 표착을 해서 잡힌 차례고 여기에 스토미 웨더라고 이거 상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음은 제주읍 사람이 그 주정이 돼 갖고 밀항을 한 사례가 자료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70명 가량의 제주인이 밀항을 했고 아까는 그 폭풍 때문에 표류를 해서 표착을 했는데 이때는 엔진 트러블 때문에 엔진 고장나서 그래서 역시 며칠간 표류를 했다가 가고시마형의 고시키지마에 표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아까 소개한 것처럼 그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래서 자세하게는 논문에 적어놨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읍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항의 상황에 관해서 여기서는 but due to engine trouble라고 적고 있고 they drifted for 5 days라고 5일간 표착을 해서 그래서 표류를 한 끝에 잡혔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 보다시피 7월하고 8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증언들도 7월이나 8월에 4.3 직후에 7월이나 8월에 밀항성에 닿다는 그런 증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많은 제주인들이 많이 일본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한림 명을 한림면 사람들이 여기서는 권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인식으로서는 내전으로 발전할 10일와거든요. 내전으로 발전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해서 그래서 밀항을 했다. 그런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단순한 밀항자보다 생활형 밀항자라기보다는 난민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림 사람들이 주로 밀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거의 다 단독으로 공부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냥 시간상 자세하게는 안 보겠습니다. 초록에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명 사람이고, 여기는 밀항에 성공했는데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을 안 갖고 있어서 체포됐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세한 상황이 적혀 있거든요. 소기명, 이것도 포리나즈 레지스트리 40개들하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잡혔다는 검거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제주인들의 밀항 아니면 월경에 관해서 본 뒤에 여기서는 그런 일본에 건너간 제주인들을 받아들인 수용한 제주인 커뮤니티에 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볼 수 없고요. 이게 이즈미 세이치라는 유명 문화인류학자가 1950년에 미카시마는 오늘 제 2세션에서 대림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일본 도쿄의 작은 제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250가구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결과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 당시로 치면 고학력이었다. 다른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고학력이었다는 거 하고, 자녀들을 거의 학교에 보내고 있고, 4분의 3은 조선학교, 그 당시 미카시마의 제일조선학교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만 제일조선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애기들이 4분의 3을 보내고 있고, 대부분이 이건 60년대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90%가 정년계입니다. 그 당시는 저령계라고 했는데 전년계. 그래서 국적이 조선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령계이면서 국적이 조선인 제주인의 세계라고 한마디로 치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주인 커뮤니티를 주도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세하게는 좀 소개를 못합니다만 거의 다 이게 소개한 분들은 사상 무장폭기에 관여를 했다가 가족들이 다 희생되고, 그래서 일본에 밀항해서 주로 조선령에 몸담은 그런 분들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김시정 선생님 유명하니까 제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뭐라 할까, 특이한 사례로서 마지막에 이복순 씨에 관해서만, 할머니에 관해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복순 씨는 무장폭기 무장대 제2 사령관, 2대 사령관이죠. 2대 사령관 이도크의 조카딸이거든요. 조카딸인데 온 집이 희생되고 56년도에 일본에 밀항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경계라기보다도 전년민당 양초직에 회비를 내고, 그런데 3명의 조카들을 조카들이 공부하고 싶다니까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국에서의 사상특별법에 의거한 희생자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러면서도 2007년에 이건 조천명에서 만든 이족 가전묘가 되겠습니다. 가전묘도 만들고, 그 반면에 북한에 이건 대송상 혁명열사 릉이라는데, 거기에 이독그의 비석을 북한에 돌아간 애기들과 협력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북을 초월한, 남북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그런 삶의 실천을 해온 분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월경자의 규모에 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 전체 절반인 줄 알고 그렇게 계산을 해왔습니다만, 47년, 48년, 49년에는 47년에는 절반이고, 그래서 48년에는 역시 아까 15%라 했는데 10월 이후, 자료가 없는 10월 이후는 아시다시피 제주는 완전히 해안 봉쇄가 되거든요. 오손들의 출항조차도 금지가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는 1948년 10월 이후부터 1949년 6월 정도까지는 좀 역시 밀항이 어려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기를 감안하면서 생각을 하면 대충 4.3 당시라고 할 때 47, 48, 49로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대충 6,000명 가량의 이것도 아직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숫자로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좀 있겠습니다. 제일제적인 사회와 한국 사회의 관계인데 권위주의적인 판권 체제가 지속되는 80년대까지는 청년계를 중심으로 한 제주인 사회는 고향과 단절됐습니다. 이거 은밀하게는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완전히 단절되고 있었고 한국 사회로부터는 배제된 그런 사회라 할까 커뮤니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인데 역시 민주화 이후에도 냉전적인 코드나 가치관에 입각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버려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4.3 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에도 그런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 결정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을 이거해서 희생자 그 정체성에 배반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들은 희생자로 인정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4.3 통기를 지도한 지도부에 관해서는 인정 못한다 하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판단에 위고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제일체제인 사회로 치면 은밀한 배제의 논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일체제인의 삶의 실존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제일동포 사회의 현실을 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런 제일체제인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틀을 벗어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 시대라고 많이 강조가 됩니다만 화해 시대에 적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정리의 논리가 다시 재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번잡하게 됐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논문의 서두에서 제주 청년 3,000명가량이 일본으로 건너간 게 주로 1947년의 일이다. 사태 발생 이후인 48년이나 49년에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일 것이다 하고 주장한 김민주 선생님의 견해를 발표문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시종 시인을 비롯해서 이번 논문에서 밝힌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김민주 선생님의 견해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4.3
진상보고서에서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 더 문제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김민주 선생님은 왜 그렇게 증언하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4.3 발발 직후에 예, 밀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뵙기도 하셨을 테니까 왜 김민주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하셨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3 기간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에 관해서는 아까 따로 이렇게 6천 명 정도일 것이라고 해서 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요. 그 다음 표 3회와 그 아래에 청년계로서 4.3에 연관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2000년 이후 체육된 증언자라고 밝혔지만 그 아래에 보면은 이삼용, 김민주, 조규창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그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와 제주도 피해 역사의 저자인 김봉현 선생님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으셨는지 사상 직전에 밀항을 했었는데 그 3.1 사건 그 이후 봉기 직전에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봉현 선생님은 논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4.3이 그래서 정치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봉현 선생님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봉현, 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에서 보면은 청년의 입장에 치우친 그러니까 60년대에 북한에서 4.3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1제주인사회에서의 평가, 현재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그 책의 결어 부분에 보면은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 봉기도 역시 박헌영, 이승엽 도당의 종파적 모험적 책동에 의하여 제주도 강부 강규찬, 김단삼의 자경적 지방주의적 편향에서 조직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전쟁, 한국전쟁의 실패의 책임을 남로당에게 전가한 북한의 입장, 일성 정권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을 실제 김봉현 선생님도 그렇게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인지 또 함께 책을 쓴 그 남로당 활동가인 김민주 선생님도 남로당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인지 현재 제일 연구자들 중에서도 실제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토론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제 좋은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시간을, 길지 않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종합 토론해서 충분하게 이제 토론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현 선생님, 정말 좋은 토론 고맙습니다. 늘 일본의 제주 4.3 운동에 관해서, 아니, 제주 4.3 관련되는 문학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저도 많이 자극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생님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했던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분의 1 정도를 좀 소리가 못 들렸거든요. 이게 기계상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3 특별보가 새로 개정되고 배보상에 관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네. 거기는 좀 못 들었는데, 토론문, 원문 자체에서는 그 문제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에서 4.3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배보상에 관해서는 좀 말하기 거북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거북하고요. 다만 제주 전반의 분위기, 제주의 4.3 운동의 분위기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 해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보상의 문제 해결이 완전 해결하고 동일치되는 그런
뭐 그러니까 배부상이 실현되면 제주의 마지막 고비가 그 넘게 된다는 그런 그 인상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건 좀 아닌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의 숫자에 관해서는 아까 본 발제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김봉형 선생님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여러분이 와서 김봉현 선생님 취재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말씀을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여기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해준 채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을 좀 못하고요. 그래서 김민주 선생님 발언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김민주 선생님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눠 보니까 역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 김민주 선생님 거기 계셨잖아요. 계셨던 그 당시에 나돌고 있는 여러 소식이나 소문들을 종합해서 대충 3,000명 가량 돌아가신 거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이번에 좀 자료를 다시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3,000명이 되거든요. 3,000명 이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빙성이 거기에 계셨다가 느낀 숫자라서 신빙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규정사에 있는 박헌현, 이순엽, 메카남 직업인데 그 당시 북한에서 이분들을 국자모험주의 전파주의자로 낙인 찍고 51년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감첩이라고 해서 석정을 했거든요. 이런 노동당의 공식 입장이 50년대, 60년대까지는 일본에서도 조선계 분들을 중심으로 지배적인 교내, 그냥 노동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그 책이 쏟이고 집필되고 그렇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80년대에 80년대 그렇고, 그래, 90년대 여러 가지 소련은 붕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고, 그런 속에서 재검토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쟁 이후에 김일성의 유일 지도 체계 환립 과정에서의 희생양으로 박근영, 이순녀,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일본의 유명한 추리 문학자로 기타노 북의 시인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런 소설도 이런 관점에서 써졌는데 90년대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개인 지도 체계를 강화하는 시기에 그런 과정에서 희생양 이된 그런 계파가 아닐까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4.3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일본에서도 있거든요. 저 자신은 그런 조직 사상적인 맥락보다도 단순하게 좀 4.3 봉기 자체는 우익 경찰의 횡포, 테러에 대한 반격 그런 측면을 주된 내용으로 4.3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문경두 교수님하고 토론해 주신 김동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진한 이야기는 종합 토론에서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